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왕가를 비판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사실상 일본의 감시와 교육을 받고 일본인으로 자랐음에도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의친왕의 아들 이우죠. 오늘은 그 이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우는 1912년 11월 15일 고종의 아들 의친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정실이 아닌 측실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의친왕은 나라가 망했어도 활발한 거시기 생활을 하며 무려 12남 9녀를 두었죠. 이우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조선, 대한제국은 망했고 구황실은 이왕가로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협정에 따라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었죠. 때문에 이른바 왕공족으로 분류되었고 본디 고종 태왕제였던 고종은 이태왕, 창덕궁의 순종 황제는 이왕, 그의 동생이자 정식 후계자였던 황태자 이은, 보통 영친왕이라고 부르죠. 이 이은은 황태자에서 왕세자로 당시 불렀습니다. 즉 이렇게 세 명이 바로 이왕과 왕족이며 그 밖에 영친왕이나 그 계열 혹은 다른 반계를 이왕과 공족, 이들을 합쳐 왕공족이라 불렀습니다. 고종의 집안 사람인 흥친왕 이희, 이런 사람도 이희공으로 격화되었으나 두 나라 간 약속, 조선의 왕공족에 대해서는 일본 황족의 예우로 대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족에게까지 전하의 존칭을 쓰게 되었죠. 이후는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식 교육을 받았고 도쿄 생활을 시작했으며 당시 남자 귀족들이 보통 그렇듯 도쿄 육군 유년학교에 30기생으로 입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코스는 사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조선의 왕공족은 일본의 황족에 준하는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의 황실 규정에는 황족 남자는 반드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누구든 만 18세에는 육해군 군인으로 복무해야 하는 게 규정입니다. 이 당시 일본군에는 공군은 없습니다. 이에 이우는 물론이고 앞서 그의 형 이건도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후 사관학교 생활을 한 이우는 당시 동기로 일본의 황족이었던 아사카노미야 다카이코 왕과 친해졌는데 다카이코는 1988년 일본의 다큐멘터리 민족과 해협에서 당시의 이유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는 총명했으며 화가 나면 조선말을 자주 썼다. 조선은 독립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일본인에게 지지 않으려 했으며 그의 형 이건과는 다르게 민족의식이 투철했다. 또 다른 증언으로는 그가 자주 조선말로 소리치는 것을 본 형 이건이 왜 굳이 조선말을 자주 써서 분란을 만드냐 라고 말하자 형님은 시도 없고 배알도 없단 말입니까? 라며 화를 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의 형 이건은 일본이 주는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모으며 훗날 해방 후 일본 스포츠카 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해방 후에도 일본인으로 살 것을 결정했고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죠. 자, 문제는 그의 형 이건이 이유가 아직 일본 육사 학생일 때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1931년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정통 계승자인 영친왕 이은이 1920년 결혼할 때도 정략적으로 일본인 여성이며 일본 황실과 연관이 있는 화족 출신 이방자와 결혼을 시켰죠. 이는 일본 황실과 조선 왕가의 결합으로 당시 큰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의 딸인 덕혜옹주도 일본 백작 소 다케유키와 정략 결혼을 시켰죠. 이은이 일본 황실과 결혼으로 결합할 때 독립운동 측에서도 독립신문을 통해 원수의 여자를 취한 금수와 다름없는 놈이다 라며 대놓고 깎고 아예 배신자 영친왕을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하는 독립운동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후도 사실 앞서 이런 반응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 이건까지 일본의 명문 가문 여성과 결혼하자 그는 다급해졌고 실제로 일본에는 이후 역시 그가 육사를 졸업하면 야나기자와 야스추구 백작의 딸과 결혼시키려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는 잠시 휴가를 내어 조선으로 귀국했을 때 잠깐 본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의 손녀 박찬주를 점 찍었습니다. 그는 육사 본과를 졸업하기도 전인 1933년 육사 졸업까지는 결혼 얘기를 안 꺼낼 것이라는 생각에 예물과 사주단자를 박찬주에게 보내고 약혼을 선언했습니다. 즉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당시 이왕가의 모든 일을 관장하던 기구 이왕직의 장관 한창수에게 이미 난 약혼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 마지막 사나이 아닙니까? 그는 난 반드시 결혼은 조선인과 하겠다고 대놓고 말했고 이미 난 약혼했으니 딴소리 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한창수는 경악했고 그는 1919년 경술국치 때부터 이왕가를 관리해오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아예 1920년대 일본 법으로 제정된 왕공가계법 제119조에는 왕공족의 혼가는 기약을 하기 전에 치커를 받아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박영효는 조선 귀족 후작가로 상당히 높은 귀족이기에 명분상 큰 문제는 없지만 박찬주의 아버지는 박영효의 서자라는 점이죠. 한창수는 이것도 문제를 삼아 운영궁의 주인이며 왕공족인 전하께서 어찌하여 서출 계통과 혼인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하자 문벌가가 서출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의 옛날 관습이 그러할 뿐 시대의 변천으로 그러한 악습은 타파된 지 오래입니다. 친척의 반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부친께서는 이 결혼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왕가 일당들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만 우리 이후 왕자는 참 멋있어요. 그야말로 이 시대 마지막 사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웃기는 게 이 박영우 조선 귀족 후작은 당연히 친일파고 당시 친일파의 끝판왕 중추원 부의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일본에서 이후랑 손녀의 결혼을 막으라는 압박이 오자 오히려 그 결혼이 성사되도록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돈을 풀고 로비를 합니다. 일본 국내성에서도 이후의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한창수는 결국 1932년 7월 장관직에서 사퇴했고 일본 황실은 이후의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이후는 실제 1935년 5월 3일 도쿄에서 박찬주와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히스토리는 욕을 처먹는 이왕가에서도 그나마 조선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준 일화로 평가받으며 조선인의 정체성을 지킨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유는 아예 왕공족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조선인과 결혼하겠다 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갔고 그의 형 이건이 끝까지 친일의 행보를 보인 것과 정반대였기에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일본 육군은 1945년 당시 패전이 가까워지자 본토 결전을 결의했고 이유는 당시 4월에 일본 본토로 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는 1945년 8월 6일 미국의 원자폭탄에 피폭당했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8일 전에 죽었죠. 하필 히로시마로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의 나이 34세였습니다. 이후 18년이 지난 1963년 11월 7일 아내 박찬주 여사가 그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히로시마 아이오이 다리 위에서 꽃을 뿌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서 죽은 조선인은 2에서 3만으로 추정하며 1960년대 한국인 사망자의 추모비를 세우려다가 히로시마시에서 거부했으나 당시 이후가 죽었던 아이오이 다리 쪽에 한국인 피폭자를 위한 위령비를 세웠고 이후 제1동포들과 일본 시민단체의 협력으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이 위령비가 이전되었습니다. 이게 1999년 5월입니다. 이유는 우리 한반도의 자존심을 지켜준 인물로 아예 나라가 없어진 시점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으나 그가 조선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계를 조선의 정통을 이어가는 고종, 순종, 영친왕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저것을 직접적인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기에는 나라를 잃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조선의 고위층이나 죽을 때 죽더라도 일본의 자귀는 받을 수 없다며 버틴 인물들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배한 일족들에게서도 우리가 실망만을 느낄 게 아니라 이유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